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과 입법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찰에는 개혁을, 민주당에는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강대강 충돌의 중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법사위에서 충돌했고 검찰은 단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복기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검수완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호수 검찰총장의 긴급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 총장이 사표 낸 지 하루 만인데,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아껴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면담을 한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막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고민이 많은 끝에 결국은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다. 이 면담이라는 자체가. 지난주에 일단 첫 번째로 김호수 총장이 면담 요구를 했을 때만 해도 사실상 거절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입법부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회피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주말 사이에 또 여론이 더 안 좋아졌거든요.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계속 밀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결국 풀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지금 민생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혹은 검찰총장이 면담을 요청했는데 계속 거부하는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민생에 집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과도 약간은 어떻게 보면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생 이슈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작용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말에 이제 김 총장이 사퇴까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을 때 그 모습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됐던 이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이런 검찰총장의 사퇴가 반복된다면 그 원인은 결국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퇴를 그냥 보고만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적할 문제들은 많지만 일정 부분 사실 민주당에게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약간의 퇴로를 열어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찌됐건 당사자는 검찰이고 그 검찰의 수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겠지만 검찰 수장이 없는 자리에서 그 반론이나 어떤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지도 않고 밀어붙이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설득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됐건 김호수 총장도 오늘 이제 국회 상임위에 출석을 해서 법안 심의에 임하겠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이제 김호수 총장에게 그동안에 검찰이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끄집어내서 망신 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밀어붙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나는 의견을 들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었다라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재인 대통령이 퇴로를 열어준 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두고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좀 수긍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이게 좀 해석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왜 해석을 합니까?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인데 그야말로 검찰에 대해서는 본인들 직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국민과 또 역사적 개혁 과제의 측면에서 여길 들여다봐라. 그러면 왜 지금 검찰 개혁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당신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에 사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주장해 왔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권성동 의원이 앞장서서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 1차 검찰 개혁 때 사실상 타협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검찰 개혁의 그 유탄을 맞은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이 자녀 문제나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을 이끌었던 당사자로서 검찰의 반발에 희생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깊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고 촛불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조국 전 장관 개인을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이끌고 있는 검찰 개혁을 지키고자 했던 그러하기 때문에 동력이 붙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검찰의 입장에서만 이거를 보지 말아라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국회를 향해서는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지켜가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라서 이것이 어느 한쪽의 편을 들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이미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고 다만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느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분리됐을 경우에 다소 수사의 공백이 우려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여론이 사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검찰개혁을 진행하면서도 1차적으로 6대 범죄에 한해서 검찰에 그 권한을 주고 나머지는 경찰로 이관했잖아요. 지금 수사기소 분리하는 논리로 보면 그때 반대를 했어야지 맞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의 뭐 99%가량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민하고 규모가 큰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사 기능의 약화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풀면 됩니다. 검찰에 있는 유능한 수사관들이나 그리고 수사 능력에 뛰어난 검사들이 그 새로운 수사 전담 기구로 사실 옮겨서 거기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기소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 이런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에 대한 대안을 수사기소 분리권 대신에 그게 맞먹는 정도의 대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예.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는 국면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1차 개혁 이후에 약간의 시간을 더 두고 성과를 보고 2차 개혁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 출신이 검찰 개혁을 사실 되돌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에 대해서도 폐지를 이야기하고 물론 1년 만에 어떤 성과를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검찰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법안에 대한 완성 정도는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해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사실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든 국회 통과를 한 법안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정치적 선언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더 오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5년 내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5년 동안 이 논의를 하십시오라고 본인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래 순서가 맞는 것 같고요. 좀 아까 절차적 정당성 설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내놓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아침만 해도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속도 조절론을 얘기한 게 아니다. 또 여영국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이거는 좀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라는 얘기다. 예.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고 또 어디에서는 또 양비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저는 이 자체만으로 사실은 어제 대통령의 발언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이랑 만났을 때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논란에 좀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한 거였는데 오히려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도 저도 아닌 발언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오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이런 좀 형국이 되었고 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애매하다라는 평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어찌됐건 국회에 출석을 해서 반론권을 보장해서 절차적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퇴로를 열어준 부분. 그리고 저는 제일 걸렸던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한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 부분이 예. 사실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 그 수사가 잘못됐다면 결국은 그 검찰을 지휘한 검찰총장의 잘못일 것이고 그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다름 아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신의 임명이 내가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을 임명한 것이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실토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그럼 국민들한테 검찰 수사 믿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좀 부적절했다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지금 뭐 검찰한테 사실상 지금 검찰 검수완박 자체가 검찰이 일을 못하게 만드는 법안인데 그런 검찰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 해달라 이런 말들도 사실은 조금은 현실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닐까. 물론 어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 이외에 70분 동안 이어졌으니 그동안 또 좀 더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갔겠지만 적어도 국민들한테 알려진 지금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럽지도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문제점을 인식하되 뭐 토론회는 간담회든 그리고 법적 완성도를 위해서 조금 더 숙고의 시간을 가지자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조차 없었다. 아까 복경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정말 좋게 생각하신 것 같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당장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청와대에서는 뭐 양쪽 모두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반려했거든요. 반려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호수 총장이 면담 요청할 때는 예. 이것이 정치적 사안이었습니다.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대통령 면담을 요청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사표를 냈어요. 이 사표에 대해서는 결정권자인 대통령께서 만나서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내가 임명한 총장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신 직에서 행정적 책임을 져라.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설득의 과정과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면담을 사실 잡아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청과 실제 면담 자체는 성격 자체가 다른 것이다 라고 보고요. 김우수 총장은 사실 임명될 때 자기 생각과 지금이 달라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볼 땐 이해가 가지만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모습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그리고 그 검찰 선배와 후배들에게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한데요. 저는 본인의 소신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다. 총장 임명할 때 생각과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갑자기 생각이 180도 바뀌는 저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자기 결기가 있는 검사, 결기가 있는 지도자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쉽다라는 좀 우려를 전달하고 싶고요. 저는 검찰의 지금 반발 이것이 참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행정부 내에 소속돼 있어요. 예. 입법부의 반발 독립돼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반발, 검찰이 그 판사들 사찰하고 그리고 정권이 재판에 개입하고 이럴 때 사법파동이라는 게 생겨요. 그들이 우리의 분리된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 한 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은 행정부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마치 사법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 본인들을 따로 한 부로 독립시켜달라는 것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적절치 않은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개혁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반대가 없었던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희생을 하셨고 오늘 4.19 주기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희생했어요. 가까이에 우리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충분히 국정원법을 활용해서 국내 사찰을 했어요. 그리고 특활비를 활용해서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 옷을 샀다 이런 것들도 재판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안 했어요. 이 사실 국정원을 이용해서 검찰 사찰하고 판사 사찰하고 하면서 사실 뒷조정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런 더러운 짓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법을 그대로 남겨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남겨두면 또다시 보수 정권이 잡으면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저는 검찰 또한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온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이라 예. 저는 자신을 좀 돌아보고 이 논의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지 않고 우리 역사적 개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한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저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공직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있었고 6시간 반 동안 회의가 있었고요. 또 오늘은 평검사 150명이 모인 전체 회의가 개최가 되고
또 이제 검찰 지도부의 집단 사퇴 가능성, 초유의 검란 사퇴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보기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모습 자체가 보기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예. 어찌됐건 지금 민생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검찰과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검찰이 국민의 문제인가 지금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고 결국은 이렇게 상황이 이르게까지 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이제 사표가 결국은 반려가 됐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런 상황을 사실 저는 김호수 총장도 어느 정도 예견은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 사태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직을 걸 정도로 이 사안이 정말로 중요하고 또 검찰의 명운이 걸려 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또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시켜주는 부분 그리고 또 검찰 내에서는 말씀하신 이제 고검장 회의라든가 평검사 회의까지 이어지는 좀 내부적으로는 결집이나 이런 부분도 포석을 깔았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금 사표를 반려한 마당에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사퇴를 한다면 그건 조금 너무 무리가 아닐까. 국민들 보기에도 좀 지나치게 너무 앞서간 모양새. 사실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면담을 요구하고 한 모양새도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까지 가면 더욱 국민들이 약간 검찰도 잘못이 있네. 지금 검수한 박에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진 않고 어제 뭐 오늘 아침에 이제 김호수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국회에서 좀 더 여론전 뭐 이런 걸 좀 많이 갈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건 맞고요. 검찰이 뭐든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뭐 공직자 말씀하셨는데 행정부 공무원이다 그랬는데 행정부 공무원이 충성해야 될 것이 과연 대통령인가? 물론 대통령이지만 그 이전에 대통령을 뽑아주신 국민들이고요. 공무원들이라도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신 건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어제 면담도 저는 너무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검찰총장을 만나주신 부분은 높게 평가하나 다만 그 면담에서 나온 내용들이 좀 더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혼란을 좀 수습하는 방향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뭐 어제 검찰총장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뭐 평검사나 고검장, 뭐 검찰 지도부 집단 사퇴보다는 좀 더 입법 과정을 좀 더 뭐 설득하고 저지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청와대 역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삼권 분립의 정신에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의 소신이 검찰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이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간다. 우리 사회가 대통령 5년마다 바뀌고 국회의원 4년마다 바뀌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변해가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집단이 하나 있다. 바로 옛날에는 정보기관이었다면 그리고 또 그전에는 또 군대였다면 지금은 검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큰 어떤 의미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이유는 거부를 하실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이제 물러나시는 입장에서 이렇게 큰 과제, 정치적 과제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부담은 굉장히 좀 크시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개방한다라고 해서 결국 마지막 밤을 밖에서 주무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처럼 모든 힘은 당선자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인사권도 내가 일할 건데 나랑 같이 일할 사람 인사권 저한테 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게 개혁되고 나면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저는 윤석열 당선자가 국회를 향해서 또 국민을 향해서 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저는 시간을 벌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논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 대립이 딱 되면 요 이제 조어도 검수 완박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조어거든요. 이것을 언론에서 그대로 다 받아다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 개혁안인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박탈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검수 완박 찬반 물으면 국민들이 박탈은 나쁜 거네라고 반대 의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검찰총장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그 당선된 검찰총장 대통령에게 힘을 다 몰아줘야지라고 보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5년만 운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쭉 미래를 보고 그 개혁 과제 중에 한 단계로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극단적 대립을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지혜도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좀 보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토요일에 해외 순방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겨야 되거든요. 자,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이제 법안은 공표가 되는 거겠네요. 아직은 국회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법안 소위도 통과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본회의를 여는 과정도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겁니다. 여야의 어떤 다툼 그리고 의장을 향해서 본회의 열지 말아라라는 요청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회기 조정을 해야 되는데 회기 조정 안건을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주문을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고 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박병석 의장께서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양쪽으로부터 다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미국의 하원 의장과의 그 외교 일정이 있어서 나가실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저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가 상당 부분 합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야가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양보를 하면 타협점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중대선거구제 때도 박병석 의장의 타협에 의해서 일부분 시범 실시로 해서 정리가 된 것처럼 열어놓고 그 중재안에 응하는 이런 양당의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예, 지금 검찰 최후 카드 헌법 소원이 꼽히는데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단하기는 힘든데요. 예. 일단 또 실제로 헌법 소원까지 갈지 여부도 봐야 되고 법안 통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통과까지 아직 많은 단계가 있으니까요. 예. 근데 경랑에 이제 휩싸이는 거죠. 사실 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고 이 문제가 어찌됐건 수사 공백이나 국민들의 문제랑 이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좀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이슈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선거라든가 이후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지금 민주당이 172석으로 몰아붙인 법안이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난다. 그러면 사실상 앞으로 윤석열 정부 가는 동안 민주당이 어떤 법안이라든가 다른 거에 있어서 좀 너무 발목 잡기를 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용기를 내셔야 되지 않나. 저는 지금의 상황들이 민주당을 보면 좀 이런 말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좀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72석을 그전에 이제 180석까지도 가지고 있었지만 내내 180석 갖고 2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임기 말에 가서 대선 지고 나니까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의장님도 약간 좀 본인도 이제 이 상황이 좀 곤란하니까 부의장한테 넘긴다고 하시고 또 대통령님도 대통령님 나름대로 또 이 상황을 자꾸 모면만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이 어려운 상황이 되니 결국 결정권을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지 마시라. 라고 가는 모습 자체가 너무 좀 안타깝고요. 예. 그런 면에서 아까 상권 분립 얘기하시고 거부권 얘기했는데 거부권의 원래 의미 자체가 상권 분립, 의회의 존중이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상권 분립의 의미를 존중하신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고 지금 또 하나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5월 3일 국무회의 공표를 목표로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표를 안 한다.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상정을 안 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어려운 방법 아니면 좀 차선책 잡고 이런 식 말고 예. 좀 큰 결단을 한번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게 박병석 의장이든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든 지금 172석 민주당이 그런 결정을 못하니 그러면 단 한 명의 박병석 의장이나 단 한 명의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개인들에게 어떤 짐을 넘기는 것은 너무 좀 과하고요. 그 국회의장은 특히나 전체 국회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이고 그리고 거부권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또 국민의 대표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대를 의사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어떤 형태든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히 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치적 선언하시면 충분히 시간 갖고 논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길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예정에 없던 법사위 소위회의를 저녁 7시에 열었습니다. 법안 심사 첫 과정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국민의힘 국회법에 어긋난다, 토론회나 간담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상황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정돼 있던 수순이었고 사실은 이 어제 같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어차피 5월 3일 날 공표를 아예 못 박아두고 지금 과정이나 이런 거 없이 일단 결론을 지어두고서 지금 가는 과정이잖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사실은 거의 그런 방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권성동 의원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다. 맞죠, 맞고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를 위해서 아까 국민의 대표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도 국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의 대표들이 좀 모여서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서 숙고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두자.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떠나서 지금도 의석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이제 취임하신다고 해서 의석이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민주당이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 야당이 좀 양보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172석 여당이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복귀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의장님이 조금 해안을 발휘하셔서 좀 중간에 중재안을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좀 여야가 지금 민생 가뜩이나 힘든데 좀 그런 걸 돌봐서 지금 어제 법사위도 지금 어제 저녁 때 7시에 됐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저녁 7시에 이 사안을 가지고서 할 만큼 이 사안이 시급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우려 섞이는 시선이 있는 거를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정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오늘 또 다시 심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소위에 참석한 김영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국민의힘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놨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게 성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가 우선이다.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또 조응천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 지금 당내에서 이런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공수처 설립할 때 또 1차 검경 수사권 조정할 때도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의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리고 표결에도 실질적으로 중립적인 어떤 그 표결을 했었었고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응천 의원을 당에서 무시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비대위원으로까지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맡기고 있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도 의정활동을 할 때 사실 당내 쓴소리를 하기로 유명했던 이런 의원이거든요. 그런 목소리들 충분히 받아서 그런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체 정화작용을 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한 입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 무리함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법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늘 대립되는 법안 처리를 할 때 반대쪽에서 주장해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또 위헌 제청을 하고 이것에 대한 결과가 거의 위헌 없이 나왔습니다. 과거에 그 행정수도의 문제, 이 문제는 600년 전 경국대전을 들이대면서 위헌이라고 했던 정말 약간 코미디 같은 지금 시대에는 아마 그런 판결이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입법부의 이런 결정, 법리 검토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헌 결정 나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위헌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더 많은 검토를 하고 이런 요소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통과된 법들에 대해서 일종의 헌법 불합치라든지 이런 것들 판결이 사실 일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차적으로 볼 때는 헌재까지 가겠지만
위헌 나올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제 경험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검찰공화국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왜 아직까지 아무런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당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당선인 신분이고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인 사안에서 당선인이 지금 취임 전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찬성 입장이라든가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 자체가 사실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 또 뭐 여서야대 전국에서 뭐 이미 윤석열 당선인께서 협치를 말씀하신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뭐 어떤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 혹은 민주당의 법안에 대해서 어떤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민수위가 이제 국정과제 조금 있으면 발표하는데 민수위는 사실은 이제 새 정부 출범해서 어떤 과제들 민생과 관련된 현안들 지금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텐데 지금 자칫 검수완박 이거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배현진 대변인이 이제 민생 회복 관점에서 좀 봐달라, 지혜를 발휘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마 해답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큰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지금이 과연 검찰 지금 검수완박을 이야기할 때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뭐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같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이미 결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좀 가져달라,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것이거나 과거에 본인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데 뭐 선거 때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검찰 사실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오히려 더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는 검찰개혁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속도전을 내게끔 한 원인 제공을 하신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게 자기 입장을 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면 대응을 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를 향해서 야반도주하듯이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썼어요. 이미 윤석열 당선자가 이 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은 다 정해진 겁니다. 피하지 않는다. 한동훈 지명자로 정면 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한동훈 그 지명자의 치명적인 도덕적 하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법무부 장관 지명한다. 그리고 정면 대응한다라고 이미 정리가 된 것이라 저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좀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지 입장은 진작에 정리됐다, 확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간단하게만 잠깐 반론하면 뭐 한동훈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미 뭐 언론에서 보도되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당론 발의하기 이전부터 초기부터 이미 고려했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고요. 검찰이 제 역할을 하자. 당선인께서 계속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고 지금 검수완박의 목표도 어찌됐건 국민 앞에서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자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자는 거는 당연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방식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정말로 검찰이 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거나 혹은 검찰을 아예 무력화시켜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만들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판단 혹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경랑에 휩싸이게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경랑의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얘기도 해보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련해서 단독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윤 당선인 측이 이 정 후보자와 40년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명 철회 없이 끝까지 갈 것으로 보였는데 심경에 어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국 선택지는 정면 돌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일부 후퇴를 할 것인가 이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정면 돌파 분위기에서는 조금 많이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신 이제 40년직이라는 표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언론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그 문제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된 이유가 40년지기 때문에 지명된 것은 아니냐라고 자꾸 이제 의혹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팩트 체크를 해드린 거고요.
뭐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얘기를 했지만 예. 뭐 검증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능력들, 물론 송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을 봤다. 다른 능력이나 이런 걸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40년 직이라는 건 사실 좀 자극적인 표현. 뭐 능력도 없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오로지 40년 직이니까 안 쳤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프레이밍이 만들어지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저는 국민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민 정서상 뭐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우려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서 예. 지금 이런 부분을 쉽게 또 인정할 수 있는 뭐 법적으로 어떤 하자나 잘못된 탈법, 불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뭐 사퇴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인정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이 부분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 본인은 정치를 하셨던 분도 아니고 계속 이제 내내 이제 의사로서 교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던 분이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후보자 지명된 죄로 어떻게 보면 뭐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가 완전 실추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정부 내에서 아직 인사청문회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뭐 명백화가 드러난 것도 없는 과정에서 먼저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다 보면 지금 정부조직법도 이미 임기 이후로 미뤘는데 출범 이후로 미뤘는데 장관 후보자들까지 제대로 지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뭐 국정 공백이라든가 앞으로 또 혼란이라든가 앞으로 또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막 팩트 얘기를 했잖아요. 팩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뭐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올 거 아니냐. 이제 수사를 또 요구하기도 했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민주당 입장도 그런데 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팩트는 수사를 해야지요. 조국 전 장관의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서 쓰고 시민단체, 그러니까 친국민의힘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곧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사실 조민 씨 중학생 때 일기장까지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탈탈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잣대로 보면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더 큽니다. 본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북대 그 원장으로서 자녀 둘을 거기에서 스펙 쌓기용 자원봉사를 시키고 그리고 그쪽으로 입학을 시키고 또 본인과 같이 논문 쓴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앉히고 거의 최고 점수를 받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로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는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냐. 동양대 같은 경우는 정영심 교수가 거기에 일개 어떤 교양학부 학생이었지만 이 부분은 사실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빠 찬스 아니냐라는 것이고 대학생 때 논문을 써요? 이거는 정말 이건 크나큰 혜택을 본 거죠. 더더군다나 그 해당 공저자로 등록시킨 그 교수께서는 학부생 논문을 한 번도 안 했던 10년 동안 공저자로 안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펙을 위해서 동료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합리적으로 드는 것이고 병역도 그렇습니다. 법꾸라지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잘 알아서 법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법꾸라지. 저는 의꾸라지라는 말이 이번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20대 때 척추 협착증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르면 40대부터 50대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20대 때 협착증으로 해서 처음에 2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4급으로 해서 군 면제를 받아요. 이런 종합적인 의혹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혹 백화점에 대해서 이거를 팩트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공방만 있지 팩트는 없어요. 팩트는 수사를 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얘기했던 공정의 잣대를 어느 누구에게는 공정하게 하고 어느 누구에게는 다르게 하고 하는 모습으로 이 정호영 지명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과거에 지난 며칠 동안은 40년 직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것이 뭐 민주당에서 얘기했습니까? 사실 인수위 내에서 나온 정보거든요. 그랬다가 갑자기 40년 직이 아니다. 뭐 친구의 친구다. 이거는 거리두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하면서 내각의 국회 청문회 요청을 하고 할 때 몇 명이 살아남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들을 여도 하고 청와대도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정호용 이 지명자 한 사람에게 국민적 의혹과 어떤 관심이 집중되게 하고 나머지 다른 분들의 청문회를 약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작전도 숨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알겠습니다. 저는 당선자 또는 그 지명자 본인이 결단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계속 방송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꾸 왜 이 문제에 저는 조국 그 사태를 자꾸 끌어들이는지 좀 일부러 같은 선상에 놓고 그만큼 조국 사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스스로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선상에 놓고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국 사태는 조국 사태대로 위법적인 상황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뭐 법원의 판단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정호영 후보자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같은 연장선상에서 놓고 하는 거는 저는 일부러 프레임을 좀 만드는 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도 하셨고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번 이런 문제만 나오면 계속 마치 조국 사태가 문제가 없었다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들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왜 지금 이러느냐 반문하는 건 저는 옳은 방식은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호영 후보자의 문제대로 따로 건드리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박지원 위원장이 수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건지 경찰이 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수사는 현재로서는 경찰이 할 수도 있고 검찰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조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좀 심한 것이다. 온 가족을 다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시켜라라는 거예요. 예, 두 분의 논지는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기왕 전 민주당 의원, 황교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